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티브 잡스 18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이제 스티브 잡스 이야기는 대략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 아이패드 이야기를 제가 지난번에 해드렸죠. 그리고 이 아이패드 때문에 도서 출판이 다 아이패드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그 신문사까지도 이제 이북 형태로 볼 수 있게끔 이제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는 이제 스티브 잡스가 어떤 그 활동에 있어서 CEO로서 이제 여전히 역할하고 일을 하긴 했지만, 투병 생활 중에 이제 점진적으로 점점 이제 인생을 정리하는 어떤 과정을 밟아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놀랍게도 이 스티브 잡스가 2011년 10월 5일 날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 직전까지도 자신은 투병 생활에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희망찬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이 돼서 이제 본능적으로 이제 몸이 먼저 이제 느꼈는데, 내가 이제 애플에 이제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겠구나. 이제 휴가를 낸 상태에서 그런 느낌이 오는 시점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의사들이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더 신경 쓰고 이제 손 쓸 여지가 있습니다라고 이제 차트를 보면서 아주 급속도로 악화되지는 않고 있으니까 좀 더 견뎌보십시오 라고 하는 시점이었는데, 신기하게도 이제 스티브 잡스는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차트상에 보여지는 결과가 있기 전에 항상 몸이 먼저 반응을 했다. 그러니까 암이 악화될 때 이런 증상이 먼저 항상 있더라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오한이 오고 몸의 기운이 빠지고 너무도 고통이 커지는 이런 전조 증상이 먼저 발생을 했고, 그 이후에야 검사를 했을 때 의사들이 더 심해지고 심각한 단계로 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는 아니나 다를까 의사들은 그냥 차트 보기엔 괜찮다라고 했는데 먼저 전조 증상이 생겨났고, 마침내 이제 스티브 잡스가 내가 이제 애플에 돌아가긴 힘들겠다라는 단계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 직전에 일단은 스티브 잡스가 결혼 20주년을 맞이하게 되고요. 거기서 우선은 아내에 대해서 내가 아내에 대한 평가가 그동안 대단히 인색했다. 로렌 파월이 이제 아내였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스티브 잡스가 티나 레지라는 또 다른 이제 영혼이 통하는 것 같은 여인을 사랑한 일이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스티브 잡스가 이제 결혼 20주년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이제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아내를 만난 건 너무 행운이었다. 나같이 부족하고 문제가 있는 너무 극단적인 성향의 사람을 너무 잘 옆에서 이제 보살펴 주면서 잘해 주었다. 그래서 아내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 일들을 해내기 어렸을 것이다 라는 이제 인정을 하는 발언들을 많이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체로 좀 딸들하고는 조금 좀 이제 거리감이 있는 아빠였다고 나오고요. 그렇지만 사이가 너무 나쁘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아들하고 좀 가까운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이제 자신이 타고 다니던 이제 자전거를 이제 물려주려고 하면서 이제 이걸 타고 다녀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들과 이제 고별하게 될 것에 대한 어떤 암시를 주는 어떤 행동들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서도 죽어가기 직전까지 자신의 요트라든가 이런 걸 또 마치 죽음이 비껴갈 것 같은 사람인 것처럼 끝까지 이제 관리를 하고 이쁘게 이제 꾸미는 일도 또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어떤 개인적인 어떤 배경의 상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패드 이외에 사건에 있어서 조금 주목할 만한 사건이 있다면 이제 그 오바마 대통령을 만난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실제 미국 대통령일 때 미국의 경제를 살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미국의 대기업의 어떤 CEO들 다 부른 겁니다. 거기에 이제 스티브 잡스도 포함이 된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자리에서 막상 이제 회의를 모였는데, 이 CEO들이 막상 자기 회사에나 이득이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대통령 앞에서 건의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 옆에 이제 페이스북 창시자죠. 이제 저커버그 이 사람이 있었는데, 스티브 잡스 귀에다 대고 이제 슬쩍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아니, 왜 저 사람들은 대통령은 국가를 살리기 위한 어떤 방안을 내라고 하는데 자꾸 자기 회사 살릴 그런 방안만 내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라고 했더니, 이제 스티브 잡스가 조금 뜸을 들이면서 가만히 있다가 이제 대통령에게 이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제 건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애플이 중국에 회사를 차렸는데 거기에 노동자만 수십만 명이다. 근데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중간 엔지니어 3만 명을 파견해야 된다. 근데 엔지니어 수가 너무 적다. 그래서 이걸 처리해 달라 라고 하니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동의를 하면서 그렇게 되게끔 교육과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겠다 라고 동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여기서 이제 그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인상을 좀 남겼는데, 대통령이 대단히 똑똑하다. 근데 이상하다 할 정도로 막상 뭔가 제안을 하면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잔뜩 했다. 그래서 실망했다. 뭐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오바마 대통령이 그 힘이 있는 대통령이 아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지지 세력과 그 어떤 뒤를 받쳐주는 감원, 이런 세력이 강한 대통령이 있는가 하면 뭔가 이제 그런 배경이 약한데 힘들게 대통령이 되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좀 힘이 없는데 간신이 된 형태였던 그런 대통령의 부류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안의 여건에서도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기가 조금 이제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아무튼 이제 뭐 이런 일이 있었고, 빌 게이츠도 이제, 스티브 잡스가 이제 얼마 이제 안 남은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이제 누워서 이제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때가 돼서 이제 스티브 잡스도 사람이니까 결국은 힘이 빠지죠. TV만 보면서 이제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좀 이제 멍하게 있게 되는 이제 그런 단계로 가게 됐다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뭐 또 빌 게이츠가 찾아왔을 때 또 이제 스티브 잡스가 다시 눈에 총기가 이제 발동을 하면서 또 대화한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고, 여기서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는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빌 게이츠에게 앞으로 교육이 어떻게 될 것 같냐 라고 얘기했을 때, 빌 게이츠는 뭐 이제 딱히 이제 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식의 어떤 입장의 이야기를 했는데,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점점 이제 강의는 다 영상으로 보게 될 것이다. 직접 이제 대면하는 형태의 교육은 점점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교과서라든가 여러 가지 그 무거운 어떤 책을 들고 다니는 불쌍한 아이들이 노임을 받게 되고, 아이패드라든가 이런 컴퓨터 자료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다 거기서 전송받아서 이제 공부하는 순간이 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쨌든 스티브 잡스가 이제 빌 게이츠에 대해서 당신은 당신 방식대로의 경영에 있어서만큼 어쨌든 회사를 잘 꾸려나간 것입니다. 뭐 이 정도까지 인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빌 게이츠는 어쨌든 그 스티브 잡스랑 라이벌이었기 때문에 뭐 좀 안 좋은 박한 이제 표현들을 하면서도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항상 이제 대단하게 인정을 했고, 그리고 자신이 무언가 따라가는 입장의 어떤 느낌을 받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부분도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기자들도 이제 뭐 그런 에피소드의 만화까지도 냈다라고 하죠. 뭐 스티브 잡스가 혁신적인 걸 하면 마이크로소프트와 이하 회사들이 비슷하게 추격을 해 나가는.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그 새로운 것을 하면서 독단적인 형태로 자기들만의 안에 애플 세계 안에서만 그걸 하려고 하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와 그 외 회사들은 사람들에게 개방성을 부여해야 된다라는 어떤 이제 그 입장을 취하면서 후발주자에서 항상 따라가는 형태로 가게 되는 뭐 이제 이런 어떤 풍자 만화도 있었다라고 이제 뭐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스티브 잡스의 어떤 경영 철학은 어떤 애플을 굉장히 통합적인 어떤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는 인류 기업으로서 이제 세운 게 맞고, 심지어는 이 애플이 PC 점유율이 7%밖에 안 될 때에도 거기서 얻는 이득은 35%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팔린 어떤 기계 대수에 비해서 영업이익이라는 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어떤 그런 회사였다라고 해요. 그리고 혁신의 아이콘의 상징 중에 하나인 회사였고, 여러 회사 중에서도 사람들 중에서 이제 이제 이름을 듣자마자 로고가 확 떠오르는 어떤 브랜드, 어떤 그런 회사가 많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세계인이 다 그렇게 느끼는, 근데 그 세계인이 느끼는 그런 로고가 확 떠오르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로서 이제 애플이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게끔 만든 이제 그런 사람이기도 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뭐 스티브 잡스는 이제 임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됐고요. 뭐 임종의 순간 때는 이제 뭐 마침내는 어느 순간 이제 하면서 이제 말을 잘 못하게 되는 순간이 오다가 이제 사실상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시름시름 앓다가 조용히 이제 숨을 마치게 되는 단계를 밟아왔다라고 합니다.
이후에 뭐 장례식은 스티브 잡스가 이제 뭐 여러 이제 그 음반 산업에도 손을 댄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에게 내가 죽었을 때 뭐 이런 걸 연주해 주세요. 그리고 누구 와주세요 했던 것을 아내 로렌 파월이 그대로 다 진행을 다 해줬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뭐 스티브 잡스의 어떤 미학이 담긴 관조차도 또 그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못질이나 이런 어떤 게 없게끔 깔끔한 어떤 관, 이런 걸 통해서 무덤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뭐 이제 이런 임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스티브 잡스 하면은 사실상 이제 IT 업계의 혁신의 아이콘, 그리고 미국의 기업 문화를 대변하는, 그래서 이런 사람도 이렇게까지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아메리칸 드림의 어떤 또 다른 형태, 뭐 옛날식 아메리칸 드림하고는 조금 다른, 그렇지만 어쨌든 미국의 어떤 자유분방함과 혁신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보여준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스티브 잡스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고요. 뭐 그 이후에는 제가 어떤 인물을 나눌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